특히 이번 시즌 상대의 2선 침투에 당하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이지만 2선 침투가 장기인 라인더르스와 포든이 버티고 있는 맨시티를 상대한 오늘도 아모림은 브루노를 3선에 배치했고 결국 이전 경기들과 비슷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맨유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아모림의 맨유가 맨시티에게 맥없이 무너진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압박 실패. 맨유는 맨시티의 1차 빌드업 시 강한 전방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은베모가 점프하여 세슈코와 투톱으로 서면서 상대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점프하여 로드리를, 마즈라위가 점프하여 아마드와 함께 상대 풀백을 압박하는 전방 압박 구조를 준비했는데요. 이때 상대 2선에서 맨유의 3선이 2대1이 걸리지만 카세미로 대신 기동력과 넓은 활동 반경을 지닌 우가르테가 선발 출전하여 볼의 이동에 따라 볼 쪽 2선을 압박하며 2명을 견제했습니다. 맨시티의 1차 빌드업 상황에서 맨유가 라인을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펼치고 로드리를 맡은 브루노가 로드리 쪽 패스루트를 차단하며 GK를 압박하며 전방 압박을 시작하고 이러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전반 초반 맨시티의 빌드업을 괴롭힌 맨유입니다. 특히 로드리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들어가면서 패스미스 혹은 터치미스를 유도하여 볼을 끊어낸 뒤 빠른 역습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맨유의 전방 압박에 적응한 시티는 포든과 라인더르스가 적극적으로 3선에 내려서며 브루노에게 2대1을 걸었고 맨유는 우가르테가 전진해야 할지 스토퍼들이 전진해야 할지 압박 구조에 혼선이 생기며 잘 대처하지 못했고 여기에 도쿠까지 중원에 가담하여 과부하를 걸면서 맨시티는 맨유의 압박을 풀어나갔습니다. 맨유가 전방 압박을 펼칠 때 포든이 내려서며 우가르테를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앞선에 생긴 공간으로 로드리가 이동하면서 볼을 받아 압박을 풀어냅니다. 이번엔 라인더르스가 로드리 옆으로 내려서면서 우가르테가 2대1이 걸리고 이때 요로가 점프하여 중원 숫자를 채우지만 서로의 마크맨이 불분명하여 프리가 된 로드리에게 연결을 허용합니다. 브루노가 로드리를 압박하자 로드리는 3자 패스로 돌려놓고 브루노가 이어서 센터백을 압박하자 이때 프리가 된 로드리에게 라인더르스를 거쳐 3자 패스를 연결하며 로드리가 사이드로 오픈하며 압박을 풀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이번에도 포든이 로드리 옆으로 내려서자 요로가 전진하며 숫자를 채우지만 도쿠가 중원에 가담하며 요로가 내려서게 되고 다시 브루노가 2대1이 걸리며 압박을 풀어내는 맨시티입니다. 포든이 반대로 전환하며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고 이어지는 우측면 공격에서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전반전 강한 전방 압박을 준비했지만 맨시티의 빌드업을 막지 못하고 실점까지 허용한 맨유는 후반전 약간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후반에는 아마드가 안으로 들어오며 3선을 1대1로 대응시키고 도르구가 점프하여 상대 풀백을 견제하면서 1대1 맨투맨으로 전방 압박을 걸었는데요. 이에 맨시티는 깊은 지역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뒤 상대 진영 사이드 깊은 지역으로 다이렉트한 롱볼을 투입했습니다. 이 볼이 연결되지 않고 아웃돼도 이 지역에서는 위에서부터 압박이 가능했는데요. 결국 압박으로 볼을 끊어내며 높은 지역에서 볼 소유권을 되찾은 뒤 이어진 스로 인해서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한 맨시티이며 이렇게 맨유는 준비한 압박이 실패하며 원하는 경기 운영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중원 통제 실패. 미들서드 이상으로 전진하면 맨시티는 레프트백 오렐리가 좌측 8번 자리로 전진하거나 도쿠가 좌측 8번 자리로 들어가고 포든이 10번 자리로 들어가며 라이트백 후사노프는 세 번째 센터백으로 서면서 3-1-6의 구조로 전환하는 공격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맨유는 콤팩트한 5-4-1 수비 블록으로 대응했는데요. 이때 중원에서 맨시티의 다이아몬드 미드필드에 맨유가 4대2로 수적 열세가 걸렸습니다. 맨유는 윙어들이 중앙으로 좁히며 이를 상쇄시켰는데요. 하지만 사이드에서 공간이 발생하고 맨시티는 공간이 넓은 사이드로 볼을 순환시키며 맨유의 수비 블록을 이동시켰으며 간격이 벌어지며 틈이 발생할 때를 공략했습니다. 이때 라인 사이에서 포든과 라인더르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라인더르스는 특유의 활동량으로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상대 라인을 밀어내며 라인 사이 간격을 벌렸고 영리한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순간적으로 상대 등 뒤에서 라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포든은 좁은 공간에서 볼을 전개하며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로드리가 압박을 피해 내려설 때 폭넓은 움직임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상대 최후방에 공간이 발생할 때 이를 공략하면서 득점까지 터뜨리는 활약을 펼치며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인더르스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스토퍼를 밖으로 끌어내고 이때 발생한 공간으로 포든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번엔 라인더르스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상대 라인을 밀어내면서 공간이 생긴 혼란에게 전진 패스, 이어서 리턴을 받은 포든이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로드리가 후방으로 내려서고 포든이 중원으로 내려설 때 라인더르스가 순간적으로 상대 등 뒤에서 이동하며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맨시티입니다. 앞서 한 차례 언급했던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포든이 반대로 전환할 때 안으로 들어온 도쿠가 볼 쪽으로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우측면에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라인더르스가 상대 스토퍼를 묶고 원래 라인더르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쿠가 프리로 볼을 받아 돌아섭니다. 그리고 도쿠가 순간적으로 돌파를 성공할 때 혼란이 반대 공간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이때 열리는 중앙 공간으로 포든이 들어가지만 3선에서 브루노가 포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포든이 프리헤더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상대의 2선 침투에 당하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이지만 2선 침투가 장기인 라인더스와 포든이 버티고 있는 맨시티를 상대한 오늘도 아모림은 브루노를 3선에 배치했고 결국 이전 경기들과 비슷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단조로운 공격 상황에서도 맨유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빌드업에서는 3-2 대형이 상대 4-3-3 압박에 1대1로 묶였고 상대를 뒤로 끌어들인 뒤 다이렉트한 전개를 공략하지만 세슈코는 맨시티의 포백과 로드리에게 철저히 묶이며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전개 상황에선 윙백들이 넓게 찢어지며 경기장을 넓게 쓰는 맨유가 브루노를 중심으로 반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가져갔지만 윙백이 사이드 폭을 벌리는 공격 구조에서 1대1로 사이드를 흔들 수 없었고 사이드에서 크로스에 의존하면서 맨시티의 포백에 막히며 골문을 위협하기 어려웠습니다. 브루노는 중원에서 좌우로 볼을 전환시키며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되어줬지만 쿠냐와 마운트까지 없는 현재 앞선에서 창의적인 공격이 부족한 상황에서 브루노가 2선으로 전진 배치되어 창의력을 더해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후반에는 빌드업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루크쇼와 마즈라이를 풀백으로 활용하는 포백을 만들면서 맨시티 압박 구조에 혼선을 유도했고 중원을 거치는 3자 패스로 압박을 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풀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면서 반대로 전환해도 역시 사이드에서는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이 펼쳐졌고 맨시티는 박스 안에서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이며 맨유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뒤로 떨어진 크로스를 은베모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한 결정적인 슈팅은 돈나룸마에게 막혔고 역시 크로스 이후 뒤로 떨어진 세컨볼을 도르구가 마무리하지만 골문 위로 떼면서 한 번씩 찾아온 찬스 역시 잡아내지 못했으며 후반 중반에는 아마드가 윙백으로 가면서 오랄리와의 1대1로 우측면을 흔들었지만 치명적인 찬스를 은베모가 살리지 못하면서 맨유는 맨시티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으로 세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3대0 완패를 당하고만 맨유입니다. 경기 종료 후 아모림은 자신의 전술과 철학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딘 공격과 허술한 수비가 반복되는 가운데 맨유와 아모림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